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집에 남아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쉬거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근데 디지털 노마드 자영업자다 보니까 마냥 또 이렇게 쉴 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추석이라고 했을 때 좀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키워드 토픽 같은 것들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이번 추석 때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주팔자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추석하면 뭐죠? 추석 음식이고 추석 음식하면 뭐죠? 나는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인지 아닌지 오는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하면 뭐죠? 바로 잔소리죠. 가족 중에 잔소리꾼 사주팔자는 과연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편하게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사주팔자 만세력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 입력하셔가지고 일간자리 그리고 일지자리 정도의 한자와 내 사주팔자의 전반적으로 많은 색깔이 뭔지, 일간에 해당하는 색깔이 뭔지 정도만 보시고 한번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용돈 많이 받는 사주는 있나요? 용돈을 많이 받는 사주라고 하면 사주팔자에 돈이 많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은 사람들 정도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용돈이라는 거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뭔가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게 반드시 현금 포맷이 아니더라도 증여라던가 여러 가지 포맷이 있죠. 그래서 가족이 나에게 주는 거는 정인과 편인을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제 임상으로 봤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십성 중에서도 편재와 정제에 조금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편재에 조금 더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추석 때 가족을 만나는 거는 추석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만나죠. 그래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그리고 10월 7일 이 이틀 동안의 일진, 즉 하루의 운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25년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갑자로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을사년 을유월 무신일이라고 하는데 이 6가지 글자를 봤을 때 25년 추석이 굉장히 포인트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왕초보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 지금 똑같은 글자가 을목이라는 글자가 양옆에 있다. 우리는 요거를 병존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흰색이라는 글자가 양옆에 있는데 요거는 똑같은 한자는 아니니까 병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그날의 일간은 뭐지? 요거 지금 노란색이니까 토의 기운이 베이스가 되는 날이다를 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글자는 무토라는 글자, 산에 나타내는 글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있는 글자 신금까지 합해서 무신일은 굉장히 명마의 기운이 강한 달이다라 볼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추석을 맞이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이라는 갑자 자체가 해외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이동한다, 놀러 간다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금이라는 글자 옆에 사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화는 뱀을 뜻하는데 이 뱀이라는 글자는 올해 1년 동안 내내 우리 사주팔자에 들어와 있는 동물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뱀이라는 글자는 닭이라는 글자랑 만나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같이 합쳐져서 금의 기운이 강해진다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25년 10월 6일은 기본적으로 무신일 자체가 금의 기운이 강하다라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금의 오행이 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 금이 편재 또는 정제인 사주팔자 케이스를 보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화라는 글자와 유금이라는 글자, 뱀이라는 글자와 닭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만났을 때 특정한 오행의 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합이라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도로님 저 언제 로또 되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게 사주를 좀 오래 보다 보니까 로또 당첨되신 분들 사주팔자로 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주에 큰돈 또는 행재수를 얘기하는 개념이 편재거든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편재라는 글자가 그냥 많이 있으면은 행재수가 있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로또 1등이라는 건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쵸? 한순간에 갑자기 내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이까지를 봐야 한다면 사주팔자에 편재라는 글자가 있는 사주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의 동물이 어떠한 운에 의해서 만났을 때 그 동물들끼리 합을 해서 일시적으로 재물의 크기가 커지는, 다시 말해 합의 결과가 재성이 되는 사주팔자가 로또 당첨되는 구조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금의 기운이 강한 시기다, 특히 합이 되어서 금이 만들어지는 시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주팔자에 금이라는 오행, 흰색 글자가 돈, 즉 편재와 정제라는 글자에 있는 사람들이 10월 6일 날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있다라 볼 수 있겠죠. 바로 병화일간 그리고 정화일간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뭐냐 하면 병화, 정화일간 분들 중에는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용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사람들이 보통 재물운 하면은 내게 큰 돈이 들어오네 하고 좋게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재물운이 들어오면 큰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주팔자를 볼 때 각각 22가지 한자마다 정해져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이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목화토금수를 의미하는데 이 유금이라는 글자는 어떤 사주든 흰색으로 표현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마다 음양은 따로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볼 때는 음양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10월 6일이 추석 당일날이고 10월 7일 그 다음 날은 기유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주팔자의 차이가 뭐냐? 일지라는 칸, 이 칸의 한자가 달라진다라 볼 수 있겠죠. 유금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 볼 수 있고요. 똑같은 흰색이지만 한자가 다른 이 지지신금, 원숭이라는 글자는 양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사주 10월 6일에 나타나는 금의 기운보다 10월 7일에 나타나는 금의 기운이 조금 더 순도 높은 금을 가지고 있다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순도 높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저의 표현이긴 한데 특정한 오행 하나 봤을 때 그 오행이 양양, 음처럼 음양이 같은 글자 구성이 이루어질 때는 그만큼 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고 음양, 양음처럼 음양이 다른 글자들이 만나는 경우에는 강하긴 한데 살짝 우리가 기대하는 바만큼의 좋은 느낌은 아닐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월 6일 같은 경우에 병화, 정화일간 분들은 내 생각보다 용돈을 많이 못 받거나 또는 내 생각보다 용돈을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10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보다 용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내 생각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용돈이 많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사주팔자의 금이 강한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오행이 강하다라는 거는 구조적 특징이 있거든요. 그 오행을 생해주는 그 이전 단계의 오행이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토라는 글자에 생을 받는다. 다시 말해 토라는 글자가 금의 기운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준다, 서포트를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목과 화, 화와 토, 토와 금, 금과 수, 수와 목처럼 생해주는 관계에서 가장 잘 발현되는 구조는 사실 1대1 구조 또는 생해주는 기운이 생을 받는 오행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괜찮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이 되게 아름답게 발현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주의 예시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10월 6일 그리고 7일 이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은 금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가 금에게 오히려 압도당한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토가 약화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니 이 토가 돈인 사람들 또한 불리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받을 용돈을 덜 받을 수 있고 줘야 할 용돈을 더 줄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토가 하주팔자의 편제와 정제인 케이스는 간목일간 분들, 을목일간 분들인데 특히 간목과 을목 중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간목일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목 입장에서 바로 옆에 떠있는 을목이라는 글자가 병존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간목은 을목을 봤을 때 이 겁재라는 기운이 활성화되는데 이 겁재는 재물을 탈약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을목보다는 간목일간 분들은 특히 이 이틀 동안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줘야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내가 돈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부모님이 슈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맡아줄게.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다라 볼 수 있겠고 요런 거는 사실은 좀 사주팔자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사주 강의 조금만 홍보하자면 프로모션 기간 중에 사주 강의 등록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5명씩 사주팔자를 봐드렸거든요. 저는 사주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제가 공부한 사주팔자가 너무 인생과 잘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미로 사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객이 살짝 전도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주팔자를 공부하실 의향이 있다면 추석 프로모션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클래스 1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응모권 하나, 클래스 2개를 동시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응모권 2개 드리니까 고정 댓글에 클래스 링크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도루님 살찌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또는 살이 안 찌는 사주가 따로 있나요? 살이 찌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사주팔자에 이게 한난주습이라고 해서 내 사주팔자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또는 습한지 메말라 있는지 이렇게 보는 뭐 관점이 있는데 보통 사주에서 얘기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습한 체질, 좀 약간 축축하고 좀 젖어 있는 이런 사주팔자들이 조금 잘 찐다라 볼 수 있고 사주팔자의 오행으로 봤을 때 좀 젖어 있다라고 하면 사주팔자의 오행 수와 관련되어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체질이나 건강 같은 것도 사주로 볼 수 있는데 사주팔자의 수가 많은 체질은 순환이나 대사 같은 게 조금 안 되고 좀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봤을 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은 없지만 물을 먹었을 때 뭔가 배출이 잘 안 돼서 차곡차곡 몸에
잘 쌓이는 사람들, 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수유균이 많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먹어도 잘 안 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인 바짝 마른 사주라고 해서 화 또는 메마른 토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열량이라잖아요. 먹는 것들을 막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랑 그 친구랑 같이 뭔가를 먹었는데 나만 찌고 쟤는 안 쪄. 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특히 목일간인데 수가 많은 분들이 더 그렇다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금이 많은 수일간 분들도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주팔자의 공통점이 비겁과 인성이 강하다는 건데 살을 빼는 일과 관련된 십성은 식신상관, 편관정관이거든요. 근데 살을 뺀다라는 의미를 식신상관으로 왜 보느냐 하면은 식상이 보통 운동을 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식상이 관련돼 있다라 볼 수 있고, 편관정관은 자기 관리예요. 잘 먹는 사주팔자 구성인데 편관정관이 많다 하면은 근육질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주 구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주팔자는 살이 좀 잘 찌더라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살이 왜 찌는가? 이것도 조금 사주 유형별로 다르다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정화일간 분들은 살이 찐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찌느냐? 정화일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문화적 흐름을 잘 파악한다,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이 플랫폼 중에서도 약간 힙한 대세와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힙쟁이들이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보통 그게 인스타죠, 그쵸? 근데 요즘 특히 먹는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화일간 분들이 뭐 SNS 하다가 맛집 정리 리스트 이런 컨텐츠 보면은 꼬박꼬박 저장해 둡니다. 각자만의 맛집 백과사전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게 맛있다, 그런 것들이 또 본인의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정화일간 분들이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푸시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이 먹는 걸 잘 드신다 하면은 좀 불안정함을 느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렇게 좀 발현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야식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토일간 분들이 살이 찌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무토일간은 타고나길 잘 먹는 좀 대식가라던가 조금 잘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토일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하관 쪽이 좀 발달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하관이 발달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잘 먹는다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이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특히 먹는 걸로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무토 관상이 있어요. 보통 관상이라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얼굴, 목소리의 특징을 보는 언상 또는 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외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관상학이라 볼 수 있는데, 무토는 좀 특징이 누가 봐도 약간 커요. 그래서 무토일간은 좀 나이가 들수록 풍채가 크다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풍채가 크다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즉 다시 말해 헬스 문화라던가 다이어트 문화 같은 것들, 운동 문화들도 좀 발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몸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무토일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무술일주, 무진일주 분들, 좀 놀랍게도 유튜버 분들 중에서 헬스 유튜버, 다이어트 유튜버 이런 분들이 사주팔자에 토가 많거나 무토일간 기반의 사주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도 무술일주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사주원수 같긴 해요. 또 임수 개수 분들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술을 좀 잘 먹는 분들이거나 또는 술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 또는 술을 좀 못 먹더라도 나 술자리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술 기운이 많을수록 좀 그렇다라 볼 수 있고, 근데 금이 많은 수일간 분들은 자기 관리 차원에서 술 안 먹어 이러면서 약간 술을 멀리하거나 술자리 안 가시는 그런 결단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금이 약하다 또는 화가 약하다 또는 목이 약하다 하는 그런 임수 개수일간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술배 또는 야식배. 그리고 이 수가 많을수록 순환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과하게 많을수록 생각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야행성이고, 밤에 막 생각이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고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고수분들은 이 오행과 십성을 복합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식상 중에서도 목식상이 있고 화식상이 있고 토식상이 있고 금식상이 있고 수식상이 있는데, 살이 잘 찌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 식상에 해당하는 병화 정화일간 분들, 수의 기운이 식상에 해당하는 경금 신금일간 분들이 좀 많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 추석에 유독 살이 찔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아까 제가 풀이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기본적으로 금이 강하다라 볼 수 있겠죠. 금이라는 오행이 먹는 것과 관련된 식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토 기토일간 분들이거든요. 이 식신상관이라는 개념에 금의 오행이 더해지면 저는 어떤 게 그려지냐면은 추석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내 동년배 가족한테, 사촌이라던가 좀 나이대 비슷한 좀 말통하는 가족들한테 우리 너무 많이 먹었는데 산책 갈래? 하고 동네를 한 2시간 동안 걷고 오실 분들이에요. 그만큼
뭐냐? 식상이 금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 곧바로 운동하거나 너무 많이 먹었다 하면은 막 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화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실 분들이다. 그래서 무토기토일관 분들은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쌓은 영양분을 득근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분들 열량을 다 소모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의 추석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도루님 마지막으로 잔소리꾼 기질이 좀 강한 사주팔자는 따로 있나요? 만날 때마다 우두두두두두 막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약간 요것도 사주에 빗대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잔소리가 심한 사주팔자 유형은 경금일간 또는 신금일간 중에 사주팔자의 수가 많은 분들, 특히 금과 수가 많을수록 더욱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금을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이 생각이나 상황 판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촌철살인이라 하죠. 그런 워딩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데 사주팔자 구성 중에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사주 구성이 바로 수기운이 강한 금기운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특히 상관이 강한 금기운은 사주에서 손꼽는 말로 사람을 베버리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주팔자에 토가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말을 할 때 좀 다듬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도 전혀 없다? 근데 금과 수가 많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세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같은 것들이 날카롭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잘 살리면 특히 말로 하는 직업분들, 강사, 교육자분들 또는 정치인분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분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매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높은 확률로 살다 보면 구설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이 알면 좋은데, 보통은 사주팔자에 나 금 많대, 수 많대는 알지만 그래서 이렇대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사주팔자를 알아간다라는 게 내가 타고난 단점이 될 수 있는 기질을 장점으로 치환시키는 일에 조금 일조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족끼리도 막 싸우면은 말로 막 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 경자일주랑 신해일주분들, 특히 경자일주에 수 많은 경자일주가 센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금과 수가 같이 많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임수와 계술간 분들이 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목이 받쳐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말이 셀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자신해보다는 조금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오행이 많다 하더라도 일간이 무슨 자리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게 사주팔자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이 강한 사주팔자가 조금 그렇습니다. 관이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는 내가 사회적 규칙을 잘 따르고 원리 원칙주의자, 그리고 내가 사회활동을 잘하면서 사회적 감각이 발달하는 분들,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집단에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관이 좋은 사주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서는 남을 내가 억누르려고 하는,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탑다운 방식의 의사소통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가족분들 중에서 좀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나 뭐뭐 해야 되지 않겠어?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살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약간 요게 편관이 많으냐 정관이 많이 좀 달라요. 편관이 많은 분들은 기질 자체가 조금 약간 누르려고 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뭐뭐해 같은 명령적 표현을 많이 쓴다라 볼 수 있고, 정관이 사주팔자에 많은 분들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카는, 또는 우리 언니는, 또는 우리 누나는, 내 동생은 이렇게 안 사네?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편관과 정관은 기저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 볼 수 있고, 더 위험한 거는 편관과 정관이 같이 나란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세게 말 안 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팍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객관화 영역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편관 정관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뭔가 내가 말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다, 또는 뭔가 말 때문에 가족 간에 조금 소원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객관 한번 해볼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라는 글자가 어느 정도 받쳐져 있으면은 말하고 싶어도 좀 참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편관과 정관이 많다고 해서 막 말이 거칠다, 막 탑다운 이런 느낌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예외가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직장생활에 조금 더 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추석이니까 가족 단위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 상급자가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다. 근데 요거 좀 약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전체, 그러니까 금 많은 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약간 직장 상사로 만나면 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하는 방식 또한 그 사주팔자로 좀 밀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내가 상대방 사주를 알면 그 사람의 반은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고 방식이나 말하는 패턴 그런 걸 좀 보다 보면은 그 사람 사주팔자가 좀 그려지거든요. 어떤 오행이 많을지 그리고 또 생긴 거 보면서 어떤 일간일지 또 어떤 일지만의 말하기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말하기 방식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청산유수를 잘하는 거는 신금일지 또는 사화일지 또는 월지에 신금이나 사화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청산유수처럼 막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면 본인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또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주팔자 구성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말하는 일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토일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순한 스타일인데 열받으면은 다 뒤집어 엎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이긴 한데요. 잠자는 사자 같은 느낌? 그래서 미토일지 분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정미일주 제외하고 나머지 일주들은 다 포커페이스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미일주는 조금 약간 다혈질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하고 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일지나 월지의 오화일지 분들, 갑오, 경오, 병오일주 분들 마음에 걸리는 계속 반복된다 하면은 그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애인이 갑오, 병오, 경오일주다 하면은 기본적인 눈높이를 맞춘 소통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간별로도 그 잔소리 성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간목 일간분들, 일목 일간분들은 남이 받아들였을 때 잔소리 같지만 학의가 없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근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 근데 그게 좀 안 고쳐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나를 긁는 말을 하네? 했는데 상대방은 이런 느낌인 거야. 약간 사람 미치게 환장하고 가는 그런 느낌 중 하나인데 간목, 일목 일간분들이 그래서 좀 가족관계 얘기 뭔가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 볼 수 있고 화일간분들은 보통 필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 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쿠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병화일간이 조금 뭐 맞잖아 이러면서 약간 팩트를 가장한 이렇게 막 말로 때리는 경우가 많고 정화일간분들은 말은 잘 안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좀 담아두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중에서 특히 정화일간 분들에게 밉보이면 과거의 일이 언젠간 올라온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이 뭔가 잔소리하면은 너 예전에 그랬지 이러면서 약간 과거를 총집합하는 그런 부분에 말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말이 아픈 사주가 좀 정해져 있는데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축일주, 기미일주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무진, 무술 중에 유금이 좀 발달해 있는 분들 유금이 일지 옆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렇다라 볼 수 있고 천간에 금이 또 있는 경우도 좀 그렇다라 볼 수 있고요. 기축일주 역시 유금이 발달해 있는 또는 금이 발달해 있는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 말이 좀 세다라 볼 수 있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기미일주 분들은 화의 기운이 좀 발달한 분들이 말을 좀 세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금은 얘기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서 수기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말이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가족 얘기하면은 또 가족 간의 그런 약간 트러블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묘일주 분들이나 경자일주 분들, 경술일주 분들, 경진일주 분들, 신축일주 분들이 좀 가족 간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사주팔자 구성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트러블이라는 게 교육에는 말로 막 싸우다가 의절하고 손절하고 분쟁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주분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 정도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일간 분들 중에 임술, 임진 근데 임술이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고요. 개미, 개축분들 좀 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축과 개미일주분들 중에 개강살 또는 백호대살이 어느 정도 있는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힘들어요. 약간 기질도 강한 부분도 있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뭔가 단단한 고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타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 볼 수 있고 또 수일간분들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임신일주인데 임신일주는 기본적으로 다 왕따 시키는 일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좋게 말하면은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기본적인 디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임신일주분들은 뭐 내가 제일 잘났지 이런 느낌의 가족관계를 가져가는 분들 계세요. 뭐 다 나보다 별로야 내가 최고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가족들을 왕따 시키는 분들 중에는 임신일주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떼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도 한 3가지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들었느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너무 막 집중해서 막 노트 필기하면서 막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영상을 한 2시간 정도 찍고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늘도 노트를 펴고 들으시려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10년 후에 하는 일과 똑같다. 지금 나의 모습이 10년 의 모습과 똑같다고. 물론 우리는 10년이라고 하면 사주팔자의 대운이 바뀌는 게 10년 지위로 바뀌니까 어떻게 똑같냐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올해 32살이거든요. 22살 딱
그때쯤에 제가 이제 피캐스트에서 일을 하면서 상영을 해가지고 자취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저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가족을 보러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그래서 서울이 평소에는 사람이 많지만 명절 당일날 서울은 정말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2살 때 추석 때 갈 가족집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 추석에 그 도산대로 스타벅스점 가가지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책이랑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컨텐츠 공부하고 썸네일 카피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좀 감개무량하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번 추석에도 뭐 콘텐츠 기획을 하고 콘텐츠 촬영을 하고, 제가 그때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지는 그런 거지. 추석에 어디 안 가고 본인 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10년 후에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큰 그릇이 10년 이후에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편하게 추석 때 뭐 기차라던가 차 안에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 간의 이슈는 결국에는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마음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결론적으로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더하드렸습니다. 모두 안녕.